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는 40살부터 집신이라는 여의사의 주장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설명서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설명하시는 분은 얼짱의사로 유명했던 유지원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세 노산, 39세 이상은 극노산.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냥 35세 이상은 그냥 다 노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분들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의사분은 극노산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의 분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는 뭐 31부터 노산 초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여기는 노산이라고 안 부르시더라고요. 의사분들 아마 유자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하셔서 보통 35부터 노산이다, 여기부터 이제 위험군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들 많이들 분류하시고, 39에서 40 노산 초고위험군, 41세 이상 자연 임신 및 초산 가능성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이분의 분류가 더 디테일한 거죠. 39세 이상은 극노산. 이 비유가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냥 35세 이상 노산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은 경각심을 많이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임팩트를 더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35살부터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고혈압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데, 39세 이상이 되면 굉장히 높아진다. 39, 40이 넘어가면 다운증후군 발병 확률이 5% 이상. 35살일 때는 3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39살 이 꼴, 임신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기. 우리가 15살에 내 몸에서 나오는 난자는 15년 된 난소에서 나오는 난자이고, 30살에 나오는 난자는 30년 된 난자이다. 40살에 나오는 난자는 내 몸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자극을 받아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술 먹고 하더라도 20대랑 30대랑 40대랑 다르지 않느냐, 술 깰 때. 그 비유를 하시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랑 같은 맥락이란 거죠. 그리고 이어서 40대 임신은 조산 비율이 올라간다. 영아 사망률 50%는 조산하다. 그리고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본인이 노산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본인이 노산이라고 그러면 살짝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나는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분 말씀은 아니다. 노산의 기준은 끼지 않았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그러면서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하세요. 제가 옛날에 맨날 산모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못하나 보네요. 산모들이 싫어하니까. 옛날에는 했답니다.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0대 산모는 세고 좋은 런닝화를 신고 마라톤을 뛰는 거고, 30대는 일반 운동화를 신고 마라톤을 뛰는 거고, 40대는 집신을 신고 마라톤을 뛰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이거 30대 너무 올려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올려친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30대 초반이면 뭐 이분 말씀처럼 일반 운동화 정도는 될 것 같고, 30대 중반부터는 구두나 하이힐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0대는 집신을 신고 마라톤을 한다. 이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신을 신고 마라톤을 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완주하기 힘들겠죠.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해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결혼하고 가장 늦게 출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웃긴 현상이 뭐예요? 출생아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선생님은 줄어듭니다. 일반 학교 선생님은 줄어들지만은 특수교사는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통계에 보시는 거는 2023년도까지 나온 겁니다. 2004년만 하더라도 40대 이상의 그 산모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23년에는 6.9가 나왔어요. 6배 이상 급증한 거죠. 그리고 2024년 거는 아직 통계가 완전히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연간 통계를 보면, 월간 통계를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출산하는데 더 늦어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교육도 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어릴 때 이런 거가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교육에서. 이런 공교육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교육에서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정부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이런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데, 하다못해 이자들끼리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다 잘 낳더라. 주변도로나 그러니까 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부정을 하죠.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사실 또 이게 이런 분위기가 된 게 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서 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여혐이라고 합니다. 여혐.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내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도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요, 이런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늦어요. 그런데 더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 뭐 각자 개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